안녕하세요, 손혁수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이제 평화로운 이제 브라질에 대한 이야기를 꼭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아는 것과 같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스라엘과 지금 하마스의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럼 브라질은 좀 어떤 그런 뭐 모습을 취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어떤 거를 이제 노선이 무엇이냐라고 이제 질문하시는데요. 브라질은 일단 여러 나라 사람들이 다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제 그 팔레스타인 그쪽에도 친인척이 많다 보니 지금 그 안에 1477명이 브라질 국적 가진 사람들이 있고요. 그 전부터 사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거기 친인척이 있으니 친인척만 만나러 어떻게 해서 갔는데 갑자기 전쟁이 터지면서 오도 가도 못하고 있었는데 브라질 정부에서 이제 이스라엘에다가 얘기를 해서 야 우리 국적자야 브라질 국적자를 내보내줘서 우리가 아는 것 같이 첫 번째는 미국 국적자들이 다 나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나라 사람들이 이제 뭐 나가도록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브라질 국적자가 이제 1477명이 이제 가족과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나오는데 아직 다 나온 건 아니고 오늘 처음 나왔고요. 일주일 전부터 브라질 사람 국적자는 이제 내보내 줄 거야 하다가 계속 밀리더니 이제 뭐 이집트 쪽으로 왔다고 하고요. 이들이 이제 브라질에서 이제 군용기를 보내요. 거기 태워서 이제 오는데 브라질에서도 이제 친척이 있는 집은 또 가기도 하지만 없는 사람은 또 한 곳에서 이제 뭐 보호하다가 이제 전국으로 이제 흩어질 것입니다. 어찌됐건 이런 상황으로 지금 이어지는데 브라질에는 지금 한 팔레스타인 사람 국적자가 한 6만 명 이상 산다고 합니다. 팔레스타인뿐만 아니라 지금 시리아 전쟁 중인 시리아 난민도 있고요. 레바논 사람들도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레바논 사람이 레바논보다 브라질의 레바논 국적자가 더 많이 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리아도 많다고 했죠. 레바논도 많다고 했죠. 그러니까 또 팔레스타인도 많고. 그러니까 이게 서로 되게 많은 사람들이 난민이 항상 브라질에 오고 있고요. 그럼 브라질에는 한 몇 명 정도의 유대인들이 살고 있느냐? 이들이 한 12만 명 정도 예상합니다. 그러니까 10만 명에서 12만 명. 그러니까 브라질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요. 이게 보면은 많이 들어온 게 당연히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유럽의 핍박을 피해서 온 사람도 있지만 역사적으로는 거의 500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1400, 1500년도에 포르투갈이 이제 전 세계를 이제 땅 개발할 때 그때 따라온 사람들도 있고 또 이제 뭐 저 스페인에서 포르투갈 갔다가 또 네덜란드 갔다가 브라질 온 사람들도 있고 하는 등 거의 500년간 브라질에서 어떤 연유로 인해서 살던 사람들도 있고 또 많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10만 명 이상 사는데 생각해 봅시다. 6만 명, 10만 명 정도 되는 유대인과 아랍인들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곳에 살고 있습니다. 본국은 지금 전쟁 중입니다. 그럼 어떻겠습니까? 이게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 사건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브라질에서도 러시아 사람도 몇 명 있고요. 특히 우크라이나 사람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이 브라질 남부에 살고 있습니다. 수십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 그 후손들이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는 뭐냐 브라질 정부에서 지금 뭐 내놓은 거라든가 아니면 사회적인 이제 이런 사회적으로 이제 해놓은 그런 회복 중에 하나가 드러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으니 몽둥이 들고 싸운다. 난리가 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좀 뭐 유대인과 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싸운다. 똑같은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될 수면 이런 걸 드러내지 않고 우리는 그냥 평화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게 브라질의 암묵적인 이런 약속이었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지금 이게 조금 변하고 있는 게 얼마 전에도 이게 또 이제 논란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그 대사관이 이제 로비를 하기 위하여 전국 체계적인 이제 뭐 로비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국회의원 의사당을 가서 의원들과 이렇게 좀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전임 대통령 볼소나로 대통령이 와가지고 그 자리에 참석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브라질 룰라 대통령은 기분이 나쁜 거죠. 아니 전임 대통령이 왜 와 있어? 저 사람을 너 이스라엘 너희가 부른 거야? 뭐 난리가 난 거죠. 그랬더니 이제 이스라엘 대사관도 사실 우리도 그 사람 부르지 않았어. 너 어떻게 그 사람 거기 와 있더라? 라고 하는데 좀 논란이 되기도 합니다. 어찌됐건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게 좀 논란이 있는 게 얼마 전에도 이곳에서 유대인들 대상으로 테러를 하라라고 하는 용의자들을 2명을 구속했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FBI에서 브라질 정부에다가 야 수상한 사람들이 있어. 이 사람들이 아마 거기 유대인들 많으니까 거기에다가 무슨 테러를 할 수도 있어라고 해서 브라질에서도 정부에서도 조사를 하다 보니까 2명의 정도 용의자를 체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조사 중에 있으니까 자세한 내용은 모르는데 이게 뭐 유대인들을 뭐 상대로 테러를 가면 한 70만 불 뭐 준다라고 했다 뭐 이런 말 줄 수 있다고 하는데 이건 좀 시간을 두고 좀 봐야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럼 브라질에서는 그럼 테러가 안 일어나느냐? 1994년 7월 18일에
저는 이제 이 기사가 이제 크게 이제 충격적이었는데, 아르헨티나에 있는 이스라엘 이 회관입니다. 문화회관에 폭탄이 터지면서 85명이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고 300명이 피해를 입는 어마어마한 그 폭탄 테러가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그때 이거 뉴스 보면서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 이게 조사를 해보니까 헤즈볼라 그리고 뭐 이란이 뒤에 연루돼 있다 뭐 이런 말이 나왔고, 그 당시에 아르헨티나 대통령도 그쪽 그 시리아 레바논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쪽에서 뭐 돈을 받은 거 아니냐 또 뭐 정치적으로 난리 나고 있었습니다 이때. 어찌됐건 이게 영화로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아니 아르헨티나는 유대인들과 이거는 상관이 없는데 왜 이렇게 일어나느냐. 그러니까 이런 사건이 한번 크게 일어나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유대인들은 더 지레 겁을 먹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언제든지 폭탄 테러 날 수가 있구나. 그래서 조심하는데, 자 그러면 이게 뭐냐. 이게 보시는 이과수가 있죠. 이 이과수가 있는 것이 이렇게 보면은 오른쪽이 브라질 쪽이고요, 왼쪽이 파라과이고, 또 여기 보면 맨 밑에 하는 것은 아르헨티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국경이 이제 세 곳에 만나는 곳에 이과수 폭포가 있기도 하지만, 이쪽 지역에 또 브라질 쪽에도 뭐가 있냐면은 그 브라질 상파울로를 다음으로 제일 큰 그 이슬람 뭐라고 그러죠? 이슬람 사람들이 몰려 살기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가 있냐면은 여기 와서 신분 세탁한다라는 게 의심을 사고 있는 것이고요. 지난 2001년 그 미국 테러 사태 때도 이곳에서 신분을 세탁했다는 뭐 그런 말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 사람들이 이곳에 그 정보기관들이 이곳에 이제 눈여보고 있는데, 어찌됐건 가능성은 있는 거고요. 그런 테러가 94년도에 아르헨티나도 일어났으니까 브라질도 일어나지 않겠느냐라는 우려 속에, 왜냐면 브라질에 아르헨티나 유대인들도 거의 다 브라질로 이민 왔다고 제가 그때 들었습니다. 그래서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보시는 건 이제 그 이슬람 이렇게 사원이 이과수에 있나면은 상파울로 우리 봉해지뢰도 뭐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봉해지뢰 보면 이렇게 유대인들 이런 시나고그가 또 있죠. 그래서 이것도 후아다그라사라고 하는 곳에 한인촌 가운데 있는 유대인 홀로코스트 이제 이런 영을 또 기리기 위한 또 박물관도 있기도 하는데, 이런 식으로 앞에 다 이렇게 콘크리트가 있고요. 이 봉이지로가 원래 유대인 촌이었기 때문에 여러 곳에 시나고그가 있습니다. 예배당이 있는 거죠. 그 유대인들. 그럼 거기 보면 다 이렇게 콘크리트를 앞에 이렇게 쳐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걸 보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거 봐라.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무슨 두려움 속에 살아야 되느냐. 그 팔레스타인 사람과 같이 뭐 살아야 된다. 뭐 화해를 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하는 말도 있지만, 무엇보다 우리는 지금 이 봉해지로라고 하는 한인촌에 이런 예배당이나 이런 유대인들이 버젓이 있기 때문에, 아니 우리가 그들 내줄 수는 없는 거고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여기 사는 거니까 같이 살고 있는데, 진짜 어느 날 이쪽에 무슨 테러가 한번 열었으면 우리는 그쪽 지나가다가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런 좀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눈여겨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브라질 정부와 브라질 사람들이 지금 내놓은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다른 나라에서는 전쟁이 나도 이 안에서는 전쟁을 일으키지 말고 서로 화해하고 서로 힘을 내서 전쟁을 중단해야 된다라는 게 브라질의 논리입니다. 어찌됐건 이런 상황에서 지금 빨리 좀 이런 전쟁이 좀 멈추고 좀 평화가 빨리 왔으면 하는 마음에 오늘 브라질 소식 좀 전했습니다. 다음에 또 브라질 또 소식도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